그러니까는 이제 OKR은 도구는 우리 전체 직원들이 뭐를 잘하면은 우리 회사가 목적지에 빠르게 가고 효과적으로 가는지를 이제 보게 하는 도구이고,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반기나 연간 사이에 빨리 달성하기도 하고 시장 상황이 계속 바뀌다 보니까 실행 아이템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애자일의 원리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애자일은 뭐냐면 스타트업의 성장 과정은 굉장히 다양한 실험이나 가설과 검증을 통해서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상황에서 이렇게 옛날에 폭포수 방식처럼 그냥 처음 시작했던 걸 끝에 가서 그냥 했더니 시장 상황이 바뀌어 있는데 고객이 달라졌는데 뭐 이런 걸 피하기 위해서 2주나 3주, 4주 단위로 이렇게 스프린트 단위로 이제 계속 실행 아이템을 이제 실행하고 검증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섞는 게 중요해요. 가볍게 도입을 하라고 얘기를 드려요. 시범 도입해보라고 그래요. 시범 도입. 네, 평가 수단이 아니다. OKR은. 그리고 또 하나는 애자일도 그냥 저는 막 FM대로 도입하지 말고 데일리 스크럼만 도입해보라고 그래요. 아침에 그냥 5분 단위로. 근데 도입할 때 중요한 건 데일리 스크럼은 서로 뭐 하는지 서로 캐치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같이 해결해줘서 팀워크를 만드는 게 핵심이니까 이런 식으로 가볍게 도입. 자, 그러면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스타트업에서 이제 일을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이제 회사가 좀 컸어. 이제 스타트업이 더욱더 잘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 OKR이라든지 애자일이라든지 그리고 뭐 스마트라든지 이런 걸로 이제 측정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목표를 잘 세우고 실행 방법을 하자. 구글에서 OKR 잘해서 잘 됐대. 그러면 우리도 이제 구글 같은 좀 위대한 회사가 되기 위해서는 이걸 해야 돼. 그래서 도입을 하는데 그때부터 이제 회사가 이제 너무 숫자라든지 그 실행 목표에만 이렇게 좀 천착이 돼서 결국에는 좀 비즈니스가 좀 망가지는 케이스를 좀 많이 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조심스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는 형식을 도입하면 안 되고 그게 동작하는 원리를 이해하는 것들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OKR이 동작하는 원리는 어떤 거냐면 전체 직원들이 우리가 무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일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정량적으로, 정성적으로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들이 쫙 전체 직원들이 이해를 하고 직원들이 그런 것들을 이해를 바탕으로 각자가 해야 될 것들을 실행을 하면은 그게 이제 목표했던 것도 달성되는 약간의 이제 도미노처럼 이제 도미노가 쓰러지면서 맨 마지막에 굉장히 큰 거를 이렇게 밀어버리잖아요. 그런 게 OKR의 원리인데 문제는 뭐냐면 전통적인 OKR은 보통 반기나 연간 단위로 많이 세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스타트업에서 안 맞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한 6개월 정도 지난 이런 경우도 있어요. 네. 목표를 세웠는데 시장 환경이 너무 좋아가지고 1년치 목표를 3개월 만에 그냥 달성이 끝나버렸어. 네. 그러면 그 다음부터 난 숫자 다 채웠는데? 네. 그러니까는 이제 OKR은 도구는 우리 전체 직원들이 뭐를 잘하면은 우리 회사가 목적지에 빠르게 가고 효과적으로 가는지를 이제 보게 하는 도구이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반기나 연간 사이에 빨리 달성하기도 하고 시장 상황이 계속 바뀌다 보니까 실행 아이템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애자일의 원리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자일은 뭐냐면 스타트업의 성장 과정은 굉장히 다양한 실험이나 가설과 검증을 통해서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상황에서 이렇게 옛날에 폭포수 방식처럼 그냥 처음 시작했던 걸 끝에 가서 그냥 했더니 시장 상황이 바뀌어 있는데 고객이 달라졌는데 뭐 이런 걸 피하기 위해서 2주나 3주, 4주 단위로 이렇게 스프린트 단위로 이제 계속 실행 아이템을 이제 실행하고 검증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섞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전체 조직원들은 우리 회사가 뭘 하면 성공하는지는 알기 위해서 성공 지표를 두는 것이 중요하고, 근데 대신에 이거를 전통적인 OKR대로 반기나 연간대로 수립을 하는 게 아니라 스프린트 방식으로 이제 해야 될 일은 쫙 많은데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향후 2주에서 4주 동안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지? 라는 걸 계속 하면서 해보고 올라가나 안 올라가나 해보고, 근데 뒤에 원래 계획했던 것도 시장 상황이 바뀌면 다시 바꿔서 이런 식으로 약간, 그래서 이거를 저는 플렉서블 로드맵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했을 때 가장 효과가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우려를 하는 거는 이제 OKR이 좋다라고 해서 형식적으로 도입하거나 애자일이 좋다고 그러니까 이걸 도입하는 게 아니라 이거에 대한 기본적인 목적을 이해하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 스타트업에서 제가 들었던 얘기인데 얘들이 원래 애자일처럼 일을 하고 있었어. 그런데 어느 순간 애자일 방식으로 일을 하자고
한 다음부터는 문서 작업만 늘어나고 그 에자일을 하기 위한 회의가 늘어나고 그러면서 원래는 그냥 편하게 말 주고받으면서 자연스럽게 에자일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네. 그거를 도입하자 그러니까 뭔가 막 회의가 생기고 네. 막 이렇게 되는 경우들을 그러니까 이제 에자일 매니페스토라고 해서 이제 옛날에 이제 전통적인 방식으로 일하는 거에 염증을 느낀 이제 IT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새로운 이제 변화의 방식에 맞는 걸 찾아내는 게 이제 에자일이라는 방식을 찾아냈고 에자일 매니페스토라고 해서 선언문을 작성을 했어요. 아, 10여 그런 게 개의 있어요? 선언문이 있는 그러니까 에자일을 도입하면서 이런 거는 안 보는 거예요. 아. 거기를 보면 형식이나 문서보다는 우리가 합의된 이제 소통 이런 게 중요하다. 그리고 문서보다는 이제 고객한테 빠른 이제 결과물을 딜리버리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네. 그래서 제가 원리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런 거는 이제 에자일을 도입한다 그러는데 이제 형식만 도입하다 보니까 막 데일리 스크럼도 1시간 막 2시간씩 하는 거예요. 근데 데일리 스크럼의 목적도 아침에 짧게 서로 어제 뭐 했고 오늘 뭐 했고 내가 블로커가 뭐 했지를 하는 건데 이것도 그냥 의미 없이 해요. 그게 아니라 서로 무슨 일을 하는지를 보면서 아, 이 사람이 이제 끝나니까 내가 그 다음 걸 도와줘야 미리 해야겠구나라는 걸 치를 하고 이 사람이 하다가 뭔가 이것 때문에 일이 막혀요. 그러면 딱 데일리 스크럼을 5분이나 10분 만에 끝내고 그 뒤에 그 문제 블로커를 해결하는 미팅을 따로 가져요. 그럼으로써 그 사람이 그날 그 일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데일리 스크럼의 목적인데 네. 데일리 스크럼만 그러니까. 도입하는 거죠. 아, 그 스크럼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뭐든 짜내야 돼. 나 오늘 해야 되는 거. 그래서 이제 그런 목적이 아니라 동료들이 알아야 될 것들, 네. 예, 그리고 내가 지금 현재 일을 못 하는데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데 네. 그것들을 이제 블로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일이 진행 안 되는 걸. 그걸 네. 만약에 동료들이 끝나고 나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 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내 업무 효율도 오르고. 그러니까 팀워크도 원래는 이제 좋아지고. 스크럼엔 나 오늘 별로 할 얘기 없어. 이렇게 해도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 꼭 일 안 하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아,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데일리 스크럼은 간단하게 그냥 어제 뭐 네. 했고 오늘 뭐 했고를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보다는 네. 그냥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내가 블로커가 있어 라고 해서 가볍게 끝내는 게 되게 중요하고 중요한 건 오히려 팔로우 미팅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스크럼이란 용어 자체가 미식축구나 럭비에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서로 이렇게. 예, 공격을 하기 전에 이제 네. 작전을 짜고서 이제 월을 짜고서 한 팀이 돼서 가는 네. 거잖아요. 네. 근데 서로 그냥 이제 우리가 서로 돌격을 해야 되는데 서로 합을 맞춰야 되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얘기를 하고 서로 뭔가 합을 맞추는 과정도 없고 블로커가 뭔지도 얘기를 안 하면은 이거는 의미 없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오합지졸이 되겠죠. 이 뭔가 스크럼 대 스크럼끼리 경쟁을 해야 되는데.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OKR도 이 에자일도 기본적인 원칙이나 원리를 알아서 거기서 장점만 이제 뽑아서 이것들을 잘 해야지 형식 그대로 하면은 오히려 회사가 더 비효율적으로 돌아가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지금 저희가 사업 계획서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디테일한 이제 스타트업이 일하는 방식, 그 일하는 방식을 규정해주는 툴들 이야기까지 왔는데 뭐 플렉서블 로드맵이라든지 뭐 북극성 지표라든지 네. 뭐 모든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럼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정리를 좀 해주세요. 왜 우리가 이런 걸 해야 되는 거고 이런 걸 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을 한번 좀 정리를 한번. 실제로 제가 이제 스타트업 코칭을 처음 시작할 때는 이제 프로덕트 베이스의 코칭을 했거든요. 어떻게 하면 프로덕트 조직이 효과적으로 이제 돌아갈까 해서 이제 프로덕트 조직에 가서 전체적으로 이제 업무가 들어오는 걸 보고 이거를 이제 스쿼드를 이제 어떻게 짠 다음에 어떤 때는 스프린트 방식으로 하고 어떤 때는 칸반 방식으로 했는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회사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명확하게 있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결국에는 왜냐하면 이제 이 프로덕트 조직이 효과적으로 들어가려면은 이 조직원들이 우리가 뭘 잘하면 이게 잘 되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회사의 목표를 알고 진행되는 과정이나 우리가 어떻게 이 목적지를 가는지 알아야지 PO도 이 우리 스쿼드가 이걸 달성하면 우리 회사가 잘 되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 그러다 보니까 C레벨 조직, CEO나 C레벨 조직에서부터 사업의 방향이나 목표를 되게 명확하게 하는 게 좋은데 가보면 되게 이것저것 되게 목표가 너무 많은 경우가 있고 너무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아도 이제 여기도 어떻게 보면 이제 IT 조직도 여기도 공장이거든요. 네. 공장에서 뭘 생산해야지 우리가 회사가 잘 되는지 알아야지
그거에 맞는 제품을 생산하는데 그거에 대한 게 명확하려면 북극선 지표라고도 부르는 성공 지표를 정의를 내리고 그거에 달성하기 위한 우선순위가 높은 과제가 뭔지도 이제 경영진에서 한번 정한 다음에 실무단에서 이걸 달성하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해서 또 올라가서 효과적인 방안을 찾아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처음에는 프로덕트 조직만 뭔가 코칭을 하다가 결국은 C레벨 쪽에 목표 수립과 리더십에 대한 얘기까지도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다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프로덕트 조직만 볼 수가 없어요. 그냥 요약을 하면 OKR이나 에자일은 굉장히 좋은 툴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 형식을 도입하는 게 아니라 얘가 어떤 효과를 주는지를 이해하고 도입할 필요가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장점만 택하고 그러니까 장점이란 건 뭐냐면 도입하면 업무 효율이 올라가야 돼. 근데 만약에 도입했는데 뭔가 업무 효율이 안 올라가면 형식만 도입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직원들을 지치게 해요. 네. 혹시 이런 건 어떤가요? 저는 대표님들이 이제부터 우리는 OKR 할 거야. 네. 이런 말을 하지 말고 네. 그냥 자연스럽게 그 반복론을 따가지고 네. 이제부터 보고 올릴 때 요런 것들을 좀 해봐 이렇게 해서 좀 하는 것도 좋은 방법 아닐까.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리더가 OKR에 대한 완벽한 이해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건 OKR을 평가 시스템으로 쓰시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더 짜증내. 맞아. 그게 아니라 그냥 시범 적용을 해볼 평가랑 상관이 없어. 네. 그냥 한번 우리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각자 무슨 일을 해야 될지를 한번 정리해 봅시다. 네. 라고 하고 우리 한번 이거 월 단위나 분기 단위로 한번 그냥 리뷰를 해봐요. 라고 하면은 이거의 장치는 뭐냐면 목표에 조직원들이 같은 얼라인을 하고 우리가 그쵸. 각자 실행하는 것들이 이 목표를 올라가는 데 도움이 됐는지를 보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볍게 도입을 하라고 얘기를 드려요. 시범 도입해보라고 그래요. 시범도. 네, 평가 수단이 아니다. OKR은. 그리고 또 하나는 에자일도 그냥 저는 막 FM대로 도입하지 말고 데일리 스크럼만 도입해보라고 그래요. 아침에 그냥 5분 단위로. 근데 도입할 때 중요한 건 데일리 스크럼은 서로 뭐 하는지 서로 캐치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같이 해결해줘서 팀워크를 만드는 게 핵심이니까 이런 식으로 가볍게 도입. 그러니까 그게 뭐 예를 들어서 꼭 대면 미팅 안 하더라도 슬랙에서 그냥 그란줄 씻었지다 이렇게 해서도 되면은 그거. 네,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이제 서로 협업이 잘 돌아가고 문제 해결이 잘 돌아가면 그게 되고요. 만약에 안 되면 대면 해야 돼요. 대면 해야 돼요. 화상으로. 네, 알겠습니다. 자, 저 오늘이 사실 편집을 해보면 이게 몇 번째 시간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한상희 대표님과 이제 초기 스타트업들이 할 수 있는 질문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해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스타트업 라이프, 스타트업 창업, 그리고 스타트업에서 일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